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서 등기부와 대장 건축물 현황도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영상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외에 꼭 확인해야 될 서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법률 꿀팁 고윤기 변호사입니다. 먼저 주택의 종류인데요. 주택의 종류를 알아야 되는 이유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지금 사는 주택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단독주택. 단독주택은 등기부가 한 개인 주택을 말합니다. 그리고 다가구 주택이라는 게 있어요. 다가구 주택도 단독주택의 일종인데 단독주택 중에서 여러 가구가 새들어 사는 경우를 말합니다. 근데 편의상 101호, 102호 하는 식으로 호실을 구분해 놓고 있어요. 근데 이 호실은 등기부 등본에는 표시가 안 됩니다. 그래서 다가구 주택은 소재 지번이랑 건물 번호로 특정을 해요. 그래서 전입신고도 소재 지번과 건물 번호로 합니다. 공동주택이라는 게 있는데 공동주택은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같은 것들 말합니다. 이거는 아까 말한 다가구 주택과 반대로 지번으로는 특정이 안 됩니다. 아주 정확한 동호수까지 모두 계약서에 기재하고 그 계약서를 가지고 전입신고를 해야 돼요. 다세대 주택은 4층 이하이면서 한개동 바닥 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를 말하고요. 연립주택은 마찬가지로 4층 이하이면서 한개동 바닥 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초과한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아파트는 5개 층 이상인 경우를 아파트라고 하고요. 빌라나 맨션은 다세대 연립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아주 드물게 아파트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 공동주택들은요, 동호수가 등기부 등본을 기준으로 해서 전입신고든 임대차 계약서든 작성이 돼야 돼요. 평소에 A동, B동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등기부에 1동, 2동이라고 적혀 있으면 1동, 2동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게 계약서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대문에는 준공할 때부터 101호라고 명패가 달려 있는데 실제로 등기부에 201호로 기재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201호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걸 임대차 계약서와 전입신고 시에 잘못 기재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을 못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종 있는 케이스 중에 하나가 등기부에 실제로 지하층이에요. 근데 이걸 지하층으로 표기를 해서 중개를 부탁을 하면 잘 안 나가요. 그래서 대문에 이걸 101호라고 표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도 전입신고를 할 때는 꼭 정확한 등기부 등본대로 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 기본이에요. 쪼개기 또는 방 쪼개기, 호실 쪼개기라는 게 있어요. 이게 불법 개조인데요. 건축물 대장과 첨부된 건축물 현황도에는 한 개의 방으로 되어 있는 집을 여러 개의 방으로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대학가 원룸 같은 데서 많이 보이는데요. 이게 전세 사기에 많이 이용이 됩니다. 실제로. 이게 어떤 케이스냐면 한 층에 이제 100제곱미터짜리 한 개의 호실만 있는 것으로 허가를 받고 준공을 한 이후에 불법으로 격벽을 막 설치해요. 그래서 20제곱미터짜리 원룸 5개 호실로 나눠서 월세를 받는 이런 케이스들입니다. 이거는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 모두에서 이루어질 수가 있고요. 주로 이제 크기가 좀 작은 빌라, 원룸,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서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해당 주택을 임차할 때는 좀 철저히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자, 이게 왜 문제냐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인정받지 못하거나 후순위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자, 오피스텔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오피스텔에 임대차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겠죠. 자, 이 경우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면 세무사는 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취급해요. 그러면 오피스텔 주인은 잘못하면 1가구 2주택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오피스텔 소유자가 임차인에게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해서 임대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는 오피스텔 소유자가 업무용 오피스텔로 신고하고 세금 혜택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이제 월세가 좀 저렴해요. 근데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이 가입이 안 됩니다. 직접 전세 등기 같은 것들을 하기 전에는 대항력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요거는 좀 비교를 해봐야 되는 게 사실 이건 선택의 문제거든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도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 하나 좀 이해해 두시고요. 근생주택. 자, 원래 이제 근린생활시설이라는 거는 이제 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생활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로서 이제 주택가 옆에다가 위치해야 되는 시설이에요. 편의점, 약국, 병원, 음식점 같은 것들이 이제 근린생활시설인데 이 근린생활시설과 주택이 결합된 형태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이 허가를 받았는데 실제로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근생주택이라고 해요. 근데 자,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 불법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업하는 것은 불법이에요. 근데 이런 경우 만약에 전세 문제가 생기면 임차인들이 너무 불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이런 근생주택에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주의하셔야 될 부분들은 이런 근생주택과 관련해서 계약서를 쓰실 때는 특약사항이나 중개 대상물 설명서에다가 공부상은 근린생활시설이지만 현 상황은 주택으로 사용한다 라는 문구를 꼭 집어넣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문제가 생겼을 때 좀 무난하게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핵심만 뽑아서 다시 한번 빠르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일반 건축물 내장과 일반 건물 등기를 확인하셔야 되고요. 공동주택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들은 집합 건축물 내장과 집합 건물 등기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세 계약할 때 부동산은 표시하고 전입신고 시 꼭 주의해야 될 사항,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다가구 주택의 경우는 등기부를 확인한 후에 정확한 지번을 기재해야 되고요. 다세대 연립, 아파트, 오피스텔은 등기부를 확인하고 건물 명칭, 동, 호수를 하나도 빼먹지 말고 모두 정확하게 기재를 해야 합니다. 확인해야 될 서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전입세대 열람입니다. 세입자를 확인하는 거죠. 주택의 소유자나 임차인, 매매 계약자나 임대차 계약자 또는 그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가 열람이 가능합니다. 그래야 누가 세입자로 들어와 있는지를 알아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물건을 알아보기만 하는 단계에서는 전입세대 열람을 할 수가 없고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상태가 되어야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중도금이나 잔금 지급기일 전이라도 조회가 가능하니까 꼭 조회를 해보셔야 돼요. 자, 이와 관련해서 전입신고, 세대주 변경 등과 관련해서 통보 서비스가 있어요. 이걸 신청해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정부 24에서 가능한데요. 화면 참조하셔가지고 한번 통보 서비스를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의 경우 전입신고 어떻게 확인할까요? 외국인의 경우는 전입신고를 외국인 등록과 체류지 변경 신고로 대신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전입세대 열람에서는 조회가 안 돼요. 그래서 전세 사기에 이게 어마어마하게 이용이 됐습니다. 문제가 됐죠. 실제로 외국인을 전입시켜서 눈에 안 보이는 세입자를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전세 사기를 한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원래 그걸 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관련 법률이 개정돼서 읍면 동사무소에서 외국인 체류 확인서라는 것을 열람할 수가 있어요. 자, 외국인 체류 확인서는 전입세대 확인서처럼 각 주소별로 거주 신고가 돼 있는 외국인이 누가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전입세대 확인서처럼 꼭 확인해 봐야 될 서류입니다. 자, 확정일자를 확인하는 건 이제 법원의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은 하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법률 꿀팁 고윤기 변호사입니다.